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네, 오늘 2025년 12월 1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참 이게 우울한 날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가 막상 이제 조정을 좀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이게 오늘은 또 너무 많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사천도 깨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버렸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11월에 충격받고 반등했다가 전고점 돌파 못하고 지금 미국이 지금 이게 별로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한국 시장도 다시 전저점을 향해서,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저점이 3,800 초반이니까 3,900 까지는 열어 놓을 필요는 있는데 그거 간다고 뭐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빠지면 짜증은 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시장이 오늘 좀 펼쳐졌고요. 예. 뭐 관련해서 내용들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사진 그림도 나와 있지만 뭐 테슬라만 신났죠 뭐. 뭐 그런 미국 시장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마감 시황하고 그다음에 2026년에 좀 약간의 주요 이슈들, AI 연간 전망, 어제 하려다 좀 못했던 거고요. 방산 로봇, 그리고 환경 규제로 인한 팜, 요건 이제 그 종합 상사 얘기고, 네. 그 CDMO 바이오 위탁 생산, 그 생물보안법 이제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시장 색깔이 변했잖아요. 빅테크 빠지고 중소형주 오르잖아요. 고거에 대한 이제 의견이고, 기업은 현대로템, 현대건설, SL, 현대모비스, KC, 주성엔지니어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일단 싫어해요 지금. 예. 그냥 기술주 싫은 거예요. "AI 싫다. 너네 좀 빠져라." 약간 이런 느낌이 자꾸 들고, 테슬라 빼고요. 예, 그래서 오늘도 테슬라만 올랐어요. 그래서 나스닥 빠졌고, 뭐 미국은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국내 증시 좋지 않았습니다. 금리 빠졌고 환율은 좀 떨어졌고, 그래서 미국 증시는 기술주 약세 이어졌고 소비재 경기 민감주는 오히려 좋았고, 테슬라가 감독관 없는 로보택시 테스트를 시작을 한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미국 증시를 나타낸 그림인데 뭐 보시면 테슬라밖에는 안 보이죠. 자, 그리고 브로드컴 급락, 오라클도 또 급락, 마이크로소프트, AMD, 마이크론 다 빠져버렸고요. 엔비디아만 조금 올랐습니다. 우리는 AI 투자 버블의 증거를 보지 못하고 있다. AI 자본 지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과거 혁신 사이클과 일관된 패턴이다. UBS의 전략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너무 우려하지 말자는 건데요. 뭐 시장에 먹히진 않았고, BTIG의 크린스키는 이거예요. 오히려 이 말이 더 시장에 먹혔죠. 예. 지금 AI 관련 기업들이 최고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AI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저점과 고점이 점점 낮아져요. 예. 그러니까 이건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식 거래가 정점을 지난 거 아니냐, AI. 약세장 속에서도 테슬라는 시장에서 빛났고요. 예. 주가 3.5%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고, 2026년은 로보택시 생산과 로보택시 확장의 전환점이 될 거다라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IT가 좀 빠지니까 경기 소비재, 산업재, 헬스케어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월마트,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은 오히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M7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반도체랑. 오늘은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될 거고요. 테슬라가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차량 내 탑승 없이,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앞에 오른쪽 조수석에 감독관이 한 명 무조건 탑니다. 근데 이제 그 감독관 없는 무인 진짜 이제 로보택시가 테스트를 시작을 했대요, 텍사스에서. 그래서 이 시장 또 기대감이 불붙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테슬라의 무서운 점은 이 주행 데이터가 엄청난 거죠. 알파벳의 웨이모랑 이제 경쟁을 하는데, 뭐 웨이모도 저는 잘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웨이모는 안전하지만 좀 비싸고, 테슬라는 조금 뭐 라이다 같은 게 없으니까 그 부분은 우려가 되기도 하지만 뭐 데이터가 워낙 많고 또 거기다가 가격이 좀 더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2026년은 사이버캣과 로보택시 확장의 전환점이 될 거다. 테슬라 2조 달러 밸류에이션 향한 길을 열어주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우리는 전환점을 돌고 있다. 불확실성이 1년 지나 26년은 회복력 있는 위치에 시작한다. 내년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경제 전망은 GDP 성장률은 내년에 2.25까지. 물가는 안정화.
실업률은 뭐 내려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뉴욕 연은 총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년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미 금리는 완만하게 긴축적인 수준이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내릴 여지가 있다고 본 거죠.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어요. 고용 뭐 그렇게 크게 악화되진 않는다. 예, 너무 좋았던 게 이제 꺾이는 거고, 관세 영향 뭐 그런 물가 영향은 좀 일부 있지만 공급망 병목의 징후는 없다. 내년에 재정 정책 효과, 우호적 금융 환경, AI 투자 확대, 정부 셧다운 이제 끝나서 그런 걸 보면 내년 경기 괜찮다. 보스턴 연방은행의 콜린스 총재도 금리 인하 지지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좀 긍정적인 금리 인하 쪽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테슬라 급등했고, 전기차 판매가 안 되는데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테슬라한테 올라버렸고요. 엔비디아가 새로운 오픈 소스 AI 모델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오르긴 했지만 대부분의 반도체는 빠졌습니다.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5%, 오라클도 마이너스 2%, KLA가 2.6%. 예, 오히려 여기는 올랐고, 반도체 계측 장비 대표 기업이죠. 예,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아이로봇은 마이너스 72% 좀 하락을 했고요. 로켓랩은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봇 관련주가 좀 급락했고, 이 아이로봇은 중국 로봇 청소기 업체들이 너무 저가 공세해 가지고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은 한마디로 기술주 급락, 다른 업종은 오히려 좀 반대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I부터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게 삼성에서 나온 아주 좋은 자료고요. 내년에 이제 영상의 시대가 오겠죠. 이미지, 텍스트보다 AI랑 대화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토큰 수가 급증하고 훨씬 많은 컴퓨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드디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 들어갑니다. 내년에 그 테슬라가 한 5만 대 정도 양산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고, 통신사들도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지출은 뭐 멈추질 않고요. HBM 출하량이 이제 증가는 하는데 성장률은 둔화되는 거죠. AI 클라우드 장치 산업으로 변모했고,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 증가 여전히 보수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 안 늘리는 거죠. 그래서 좀 읽어드리면, AI 산업은 전례 없는 수요 증가, 그 다음에 하드웨어의 물리적 한계,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응용 분야의 폭발적인 확장, 이 세 가지 핵심적인 흐름 중심으로 해서 뭐 엄청난 전환점을 맞이할 것 같다. 그러니까 AI 버블은 지금 시장의 우려와 달리 실제 수요는 괜찮은 편이죠. 구글 클라우드의 AI 토큰을 처리하는, 토큰은 한마디로 뭐 영어로 따지면 화이트 하우스 있잖아요. 백악관. 그럼 앞에 더가 하나의 토큰이에요. 예. 뭐 화이트 하우스도 하나의 토큰이. 그런 걸 이제 토큰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 마디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런 토큰 처리량이 18개월간 13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챗 GPT 활성 사용자 수 8억 명. 예. 거기에 이제 피지컬 AI 시대까지 열릴 거고, 공급은 못 따라갑니다. 하드웨어가 쫓아가지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메모리도 공급 부족, TSMC가 만드는 AI 가속기도 공급 부족. 그리고 반도체 만드는 그 클린룸, 아주 깨끗한 공간인데 그것도 공간이 부족해요.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는 엄청나게 고사양하고 렉 밀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칩을 이렇게 쌓아 놓는 거죠. 그걸 합쳐서 렉을 만드는데 밀도가 너무 증가하니까 전력 소모는 엄청나고, 발열 문제 생기고, 냉각 기술 필요하고, 액체 냉각.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로봇, 인터넷 통신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원년이 내년부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호주는 일단 삼성전자와 원익 IPS를 제시를 했고요. 구글과 AI 반도체 시장 리더인 엔비디아도 주목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거고요. 이제 밑에는 좀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했던 내용은 좀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는 영상이 생성되니까 1분 분량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선
텍스트 대비 1만 배 이상의 톤코딩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대중화되겠죠. 네. 피지컬 AI 측면에서도 2026년은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등 피지컬 AI가 현실 세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투입이 되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 학습에는 자율주행보다 10배 이상의 연산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도 엔비디아 블랙엘 GPU 5만 장 갖고 오잖아요. 예. 그것도 부족하죠, 사실은. 예. 막대한 이제 컴퓨팅 자원이. 근데 그마저 없는 기업도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고, 엔비디아 GPU가 없는 기업도 워낙 많죠. 뒤쳐져요, 그러면. 소버린 AI, 국가가 주도하는 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것도 이어지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선 클라우드 기업들이 막 인프라를 깔아야 되고, 투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년 그 빅테크 4개 기업,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의 자본 지출 성장률은 26%인데, 근데 이게 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더 높게 나올 거다. 예. 실제로 24년과 25년에도 전망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실제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제 빅테크마저도 현금 많은데, 이제 현금이 잘못하면 고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죠. 예.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본 제출에 기여된다. 오픈 AI가 자체 인프라 측면에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와 파트너십 통해서 36기가와트 규모의 자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미국 정부 소프트뱅크 오픈 AI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제 하고 있고, 예. 그 빅테크 4사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오픈 AI, 네오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종합한 AI 데이터 이제 그냥 다 합치면 26년에 8,660억 달러, 무려 81% 성장한대요. 2030년까지 연평균 36%.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AI 수요를 뒷받침해야 될 하드웨어는, 그러니까 수요는 투자도 해야 되고 막 폭발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칩은 또 부족하고 전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스매치라 그러죠. 예. 그럼 데이터 센터 짓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오라클에 대한 우려도 그거예요. 또 데이터 센터 짓는 건 아는데, 야, 반도체도 부족하대, 전력도 부족한데 뭔 수로 너가 27년까지 만들 거니? 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어려운 점이죠. 병목 현상 해결이 어렵죠. 그래서 TSMC가 엔비디아 칩을 만들어 주죠. AI 칩을. 어쨌든 27년 생산 계획이 24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TSMC가 이제 그 정도 규모가 되는데 오픈 AI 혼자서 4년 동안 36기가와트가 필요하대요.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그러니까 공급이 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엔비디아 차세대 루비는 또 이거 AI 추론을 하죠. 추론할 때 프리필과 디코드로 구분을 합니다. 프리필은 이제 미리 재료를 썰어 놓는 거고, 디코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요리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 프리필 과정에는 루빈 CPX가 들어가요. 루빈 CPX라는 이제 하나의 AI 가속기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HBM이 아니라 일반 범용 메모리 GDDR7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삼성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메모리 시장도 공급은 부족. 삼성전자 같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은 늘질 않고, 예.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좀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제 용인 공장 완공되는 건 27년인데 그게 공급되는 건 28년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많이 남았죠. 27년 하반기 신규 공장들이 이제 가동되기 전까지는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급 제약 환경은 좀 삼성한테 유리하대요. 삼성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범용 DRAM 시장에서 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AI 인프라 위에서 많은 이제 서비스들이 만개할 거고요. 로봇 측면에서도 뭔가 변화가 생기겠죠. 네. 그리고 테슬라, 피겨 AI 등 서구권 업체와 다수의 중국 업체들이 로봇을 대규모로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원년이에요. 진짜 진검승부가 펼쳐지죠. 통신사들은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 빅테크 협력 측면에서 SK텔레콤,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오픈 AI랑 KT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협력을 해서 역량을 키울 것 같다. 요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 드리면 내년에 반도체도 걱정할 게 없고 AI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오히려 지금 과소평가 받고 있고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늘고 전기도 부족하고 예 이런 관점에서 이번 사이클은 좀 오래간다. AI 전반적인 기조는 좀 오래가는 사이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근데 주가가 좀 짜증나죠. 이 AI가 싫은 거예요 지금 시장은. 피곤하고. 그러나 이게 그냥 피곤한 거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방산 로봇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적이고 러시아의 도발 범위는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 중이거든요. 그래서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는 선에서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복합적으로 동원해서 고강도의 압박을 이어가는 이제 회색지대 전략이 확산되면 각국은 이제 자체 국방력을 이제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미국은 이제 간섭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알아서 각자 도생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무기 생산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옛날 무기 진짜 많아요. 재래식 무기도 교체도 해야죠. 새로운 무기도 사야죠.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제한적이죠. 예. 미국은 또 나토 유럽 이제 국가들 보고 "야 니들 빨리 무기 좀 자립해." 이제 이런 거죠. 유럽은 증설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한테 유리하죠. 우리나라한테 SOS가 오겠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으로 현지 생산, MRO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 역량으로 좀 부상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국내 방산업종은 연초 목표치인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230억 달러의 신규 수출 수주를 달성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수주 잔고를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한테 되게 유리한 구조예요. 지금 구조는. 무기는 당장 필요한데 공급은 잘 안 되죠. 예, 우리나라는 가격도 저렴하죠. 상대적으로 성능 좋죠. 미국이 안 도와준다고 하니까 자주 국방해야 되니까 무기는 또 사야 되고. 폴란드 K2 전차 640대 남았고요. K9 자주포도 308문 남아 있습니다. 루마니아 기대하고 있고 스페인 자주포. 그다음 미국에서는 미 해군 고동훈련기 도입 사업에 한국 항공우주가 록히드 마틴과 같이 해요. 보잉과 경쟁하거든요. 근데 요거 이기지 않겠냐 기대감이 높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일단 미국의 재래식 포탄 생산을 하고 있고 LIG 넥스원의 비공 미사일이죠. 미국 성능 평가까지는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중동은 전 세계 무기 수입액의 무려 30%나 되는 중요한 지역인데 방공망, 미사일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LIG 넥스원이 좀 유망하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천궁2보다 더 고도가 높은 LSAM, 장사정포 요격체제, 램 이런 것들도 이제 개발 완료한 다음에 수출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우디도 무기가 노후화돼 가지고 KF-21 우리나라 이제 전투기죠. 요게 유로파이터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고요.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K2하고 K9도 엔진 같은 거를 다 국산화해 버렸어요. 중동 수출할 때 그 예전에 일일이 독일 허가 받았어야 돼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로봇은 이제 가깝고도 멀다. 휴머노이드 상용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능 향상과 원가 절감인데 휴머노이드 이제 그 최종 단가 이 목표치가 이 $50,000 밑으로는 와야 돼요. 그 지금도 비싼 편이죠. 원가 절감 필요한데 이 중에 제일 핵심이 액추에이터가 제일 비싸죠.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원가를 줄이는지가 관건인데 그래서 요새 좀 이제 인기가 있는 게 QDD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기존의 채택률이 높았던 아주 비싼 하모닉형 감속기 대비해서 저렴한 사이클로이드 유성기어 타입의 감속기, 그러니까 감속기를 바꾼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전형 액추에이터에서 감속기의 원가 비중이 무려 50%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원가를 줄일 수 있어서 긍정적이죠. 성능도 충격을 분산하고 완화해 주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로봇 손도 있고요. 여기에도 액추에이터 들어가고. 노르웨이의 원엑스 테크놀로지가 서구에서는 최초로 일반 개인 대상으로 로봇 판매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수 업체들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의 양산 원년이 될 것 같다. 피지컬 AI 시대가 이제 실제 열리는 거예요. 내년에 진짜. 진검승부가 펼쳐지는데 제일 앞선 기업은 아무래도 테슬라죠. 그 후발주자로 뭐 현대차가 될지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종합상사는 환경 규제로 이 팜 시황, 팜유라 그러죠 보통.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이 팜 농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포스코 인터가 인도네시아에 아마 저걸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안 B40 디젤에 바이오 디젤 40% 혼합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바이오 디젤 혼합해서 이제 하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 26년 하반기에는 이제 B50 및 항공연료의 의무화 도입으로 규제 강화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B40인데 디젤의 바이오 디젤 40%인데 B50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저 팜유가 더 들어가겠죠. 이게 1,560만 킬로리터인데 2,010만으로 점프를 해요. 그리고 팜유는 좀 이제 지금 공급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재고 부담에도 인도네시아 수요 증가로 양호한 업황은 지속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팜유는 가정용 튀김류, 라면, 과자, 제과, 가공식품, 마가린 등 식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견고하고 비누, 세제, 화장품, 유지화학에도 들어가고, 라면에 팜유 들어가잖아요. 바이오 디젤에도. 근데 바이오 디젤 쪽에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항공유인데 항공유에 저기다 식물성 오일 같은 거 넣어줘요. 그걸 저거를 이제 SAF라고 하거든요. 저런 걸 이제 의무화하고 있어요. 쓰는 거를. 거기에도 들어가니까. 거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인터는 신규 팜 농장을 인수했죠. 한번 예전에 소개해드렸고, GX 칼텍스랑 이 농장을 뭐 이런 또 농장에서 나오는 팜유를 가지고 뭐 제품을 또 만드는 사업까지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LX 인터내셔널도 자원사업부 내에 이런 팜 사업을 갖고 있는데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팜유 쪽은 좀 괜찮아지는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이제 종합상사가 좀 답답하죠. 모멘텀이 뭐 그렇게 당장 없다 보니까. 근데 내년에 LNG 모멘텀을 어쨌든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생물보안법 얘기예요. 그래서 미 하원에서 국방수권 법안 찬성했고요. 이제 상원 통과하면 대통령 이제 서명만 하면 됩니다. 중국 기업 우시 앱텍과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빠졌어요. 옛날에는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야, 미국 기업들 이 기업과 거래하지 마 이랬는데 빠졌고, 다만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과는 거래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게 이제 결국엔 기업들이 좀 중국 우시하고 거래하는 걸 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년 이내에 법안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1년 이내 우려기업 명단을 나중에 발표를 할 겁니다. 거기에 또 우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결국 당장 뭐가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법제화가 된 만큼 돼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은 중국 비중 당연히 줄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4년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 국면에서 나타났던, 작년에 한참 좋았던 거 기억나세요? 저 이슈 때문에 안 돼가지고 주가 빠지고. 근데 올해 거의 다 끝났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
오늘도 좋았죠. ST팜, 바이넥스. 여기에 왜 유한영이 빼죠? 유한화학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요런 기업들이 좀 주목받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황은 지금 시장이 좀 어렵죠.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주가 지수가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래서 11월부터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순환매도 막 빨라요. 이게 기존 주도주가 빠지는 가운데 다른 업종이 올라가는. 그래서 11월 이후 M7에 브로드콤, 오라클 더한 9개 대형사들이 고점 대비 7.4% 빠졌거든요. 반면 나머지 S&P 491개 기업들은 신고가 냈대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예. 근데 아직도 실적은 빅테크가 우위라고 합니다. 이익 개선도 M7, 브로드콤, 오라클이 이렇게 이익 성장률이 다른 것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S&P 500 기술주 제외한 거 나머지 400개 600개 뭔가 이거는 500, S&P 500 아닐까요? 잘못 쓴 것 같은데요. S&P 600은 없죠. 예. 나머지 기업들의 내년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10%. 그러니까 빅테크는 22% 내년에 성장할 거고 빅테크 제외한 나머지 10% 나머지 기업들은 10% 성장.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 다만 빅테크는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이제 조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런 중소형주들이 추세적으로 가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요. 근데 내년에 미국 경기가 뭐 좀 나아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뭐 호황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초대형주들은 이익률이 피크아웃 칠 때마다 좀 순환매로 빠져버리고 이번에도 비슷하고요. 브로드컴이 이익률이 꺾였다는 얘기가 막 나오니까 막 빼버리잖아요. 근데 중대형주와 소형주들은 언제 오르냐면 이제 더 나쁠 게 있나? 이제 이럴 때 반등한다는 거예요. 약간 지금 그런 분위기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PER이 서로 격차가 벌어졌고 AI주가 빠지고 그다음에 BAI가 이렇게 오르면서 이 갭을 좀 메꿔주는.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정상화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제 김성원 연구원님 의견도 기술주를 버리면 안 된다. 기술주를 여전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 이번 순환매는 1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 잘 이겨내자는 그런 전략 아닌가. 저도 어쨌든 동의하고 있고요. 예, 뭐 미국의 빅테크가 끝났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그냥 쉬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순응은 일단 좀 해야 되겠죠. 당분간은. 자, 이제 기업 분석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이 페루와 전차 차륜형 장갑차 공급 총괄 합의 체결했고요. 2.9조 원 규모의 K2 54대, K808 141대 직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차는 2.7억 달러 투자해서 현지 조립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2029, 2040년에 현지에서 생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페루가 확정이 되면 두 번째 해외 수출 사례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라크 250대 기대되고 있고 루마니아도 250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례로 이런 것들을 다 따낸다면 상당히 뭐 현대로템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27, 28년 실적도 페루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주가 상승 여력은 이제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K2 전차의 글로벌 진출이 이제 시작 단계니까 뭐 지금 조정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현대건설이 어제 빠졌죠. 미국 파트너사인 페르미 아메리카가 갑자기 좀 불확실성이 나왔죠. 이게 뭐 원전이나 이런 건설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었고요. 페르미가 추진 중인 복합 에너지 AI 캠퍼스 프로젝트 여기에 이제 핵심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대요. 야, 너 나가 이런 거죠. 예.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그러면 이제 초기 공사 자금 약정 조달에 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이 로펌들이 페르미 경영진의 허위 정보 제공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대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겹쳐버린 거죠. 근데 현대건설은 지난 10월에 페르미랑 개념 설계 공식 계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설계 계약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타당성 조사를 해야 돼요. 그때 먼저 하는 건데 그걸 하고 그게 잘 되면 보통 이제 본계약까지 가거든요. 근데 아직 본계약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대형 원전 4개를 짓는다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되면 현대건설한테는 굉장한 수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좀 불확실해진 거죠. 근데 이번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 예, 이번 이슈는 파트너사의 자금 조달 구조나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국한된 거지 본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적 이게 설사 안 되더라도 재무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 두산 에너빌리티 대비해서 할인율이 굉장히 높아요. 77%나 할인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뭐 지금 현대건설 좀 단기적으로 빠지고 있지만 너무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페르미와 어쨌든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건 좀 불확실해져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결론이 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페르미 쪽하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미국에서 홀텍이란 기업, 또 불가리아 쪽에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원전을 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은 기회로 판단하지만 페르미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좀 빨리 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 결론이 빨리 나야 될 것 같습니다. SL은 헤드램프 아시죠? 자동차 앞에. 그거 만드는 기업인데 저성장 구간 탈피, 고성장 흐름 본격화된다. 이런 내용이고 미국 전동화 수요 감소 등으로 좀 수요 불확실성은 있지만 하이브리드 쪽에 이제 램프나 이런 걸 공급하면서 매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펠리세이드 텔룰라이드 새로운 이제 버전의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되고요. 인도 쪽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23년에 급증한 수주 물량 요게 26년에 매출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관세율도 떨어졌죠. 영업이익은 이제 4,2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사업에도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있죠. 개 모양의 거기에 레그 모델 물류 로봇인 스트레치에는 인디게이터 램프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SOLS랩이 라이더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 회사랑 협력해가지고 자율 이동 로봇 모베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동하는 로봇인데 거기에도 이제 모듈을 양산해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CES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고 어쨌든 자동차 부품에서 이제 로봇이 붙는 거죠. 현대모비스도 CEO 인베스터 데이 통해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을 발표를 했고 CES에서 일부 좀 공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자체 설계 기술도 갖고 있고 이제 이 만도도 그렇고요. 이 자동차 부품하는 회사들이 바이 와이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엑스바이 이게 뭐냐면 이제 와이어가 전선으로 다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핸들도 옛날엔 기계식인데 브레이크도 근데 그걸 이제 전동화 시켜버린 거죠. 그거를 이제 엑스바이 와이어라고 하는데 이런 제품들을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로봇과 다 연결이 되죠. 로봇도 그렇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 사업을 이제 확장하기가 되게 좋은 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내년부터 이제 개념 검정, 시범 투입이 돼요. 공장에. 그리고 본격 양산은 28년부터. 여기에 맞춰서 아마 만도도 하려는 것 같고 현대모비스도 이제 설계해서 생산은 외주에 맡길 것 같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그냥 이제 자동차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로봇과 같이 갈 수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모비스까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오늘 다 일단은 제가 해드렸죠. 그리고 전자공시 좀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하고 한전기술이 어제 동시에 EPC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공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건지 몰라요. 그냥 비밀 유지라 둘이. 한전기술은 원전 설계업체예요. 그럼 이게 원전인데 둘이 동시에 받았는데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아마 현대건설과 한전기술을 같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체코는 아닌 게 체코는 대우건설이 한다 그랬거든요. 체코 원전은.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공개를 안 해주니까 제가 알 방법이 없네요. 이거. 뭐 근데 뭐 이거랑 별개로 주가는 좀 안 좋지만 또 원전 수주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KC가 어제 자사주 취득 계약을 맺었는데 소각한대요. 기존에도 자사주가 15.9% 있는데 이거랑 별개로 3.1%를 또 추가를 해요. 이걸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주주환원 잘하는 기업이죠. 반도체 지주회사인 거 아시죠? KC텍, KC인더스트리얼, KCENC, KC이노베이션, KC파테체, 파츠테 반도체 소부장을 다 갖고 있어요. 지주회사로. 그래서 본업은 가스 공급 장치, 케미컬 공급 장치 하고 있고 특수가스 같은 사업을 합니다. KCENC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요거 설비
초기에 들어가는 그 초고순도 설비 공사도 해요. 예. 이걸 UHP라고 하는데 정말 99.999% 이상의 아주 순도 높은 예, 그런 이제 이 UHP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가스에 있는 그런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는 거죠. 예. 그런 이제 공사를 수행을 해 줍니다.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고 점점 미세화되면서 불순물 좀만 들어가도 난리가 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없애 주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 실적 좋았고요. 3분기 순현금 2,000억, 시총의 한 60% 정도 되고 그죠? ROE 높고 PBR 0.37배, PER 4.3배. 자사주 많이 갖고 있고 주가 진짜 저평가는 맞는데 참 안 갑니다. 답답하고요. 주성엔지니어링은 이제 황철주 회장님이 일단 매수를 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4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시장 끝났는데 이거 보기도 싫네요, 진짜. 이게 급나가니까 4천을 어쨌든 오늘 깨버렸고 이게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지금 여기죠. 이렇게 전저점이 3,800 한 30대고요. 고점이 4,200이죠.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여기 요 구간하고 그죠? 비슷하죠. 요 박스권인데 요게 뭐 이번 달 말까지인지 내년 1월까지일지는 모르지만 당분간은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밑으로. 그래서 3,900 많이 빠지면 3,850까지는 열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상적인 조정이에요. 뭐 이상할 건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조정이 오면 기분이 좋을 수는 없고요. 그 잘 버티던 코스닥도 오늘 빠져버렸습니다. 예, 힘이 좀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양시장 모두 다 급락해 버렸고 특히 하이닉스, LG엔솔 같은 2, 3등 주가가 많이 빠졌고 일부 바이오가 좀 버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와중에도 삼바랑 두산 에너빌리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은 요새 아주 난리가 아니네요. 뭐 위아래로. 방산 주도 안 좋았고 조선주도 요새 아주 힘이 없고요. 2차 전지도 좀 오르나 싶었는데 빠져버리고 네. KTNG 좀 버텼고요. 방어주. 이수페타시스 AI 관련주 오늘 다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AI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다 안 좋았습니다. 현대건설도 좀 빠졌고 그 와중에 LS는 좋았고요. 로봇주도 오늘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그냥 시총 상위주 다 급락해 버렸어요. 버틴 게 D&D 파마텍, 보로노이, 클래시스, 휴젤, SM. 네, 화장품은 오늘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 18억회 그냥 물들어 버렸고 코스닥은 시총 상위 기업 중에 메지온, 요새 LNC바이오가 엘라비에리토 아시죠? 요게 좀 잘 나가다 보니까 파마리서치는 안 좋은데 경쟁이죠. 그래서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오늘 로봇주들 다 초토화 됐어요. 오늘은 안 좋아요. 반도체 소부장, 네. 우주 관련주 뭐 이런 쪽은 대부분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도 오늘 보면 뭐 동양고속이 요새 아주 좋은데 오늘은 에이블 CNC, KTNG, 오늘 화장품, 달바글로벌, 지주사, LG 네, 요 정도 올랐네요. 네. 세아베스틀 지주, 여기는 뭐 우주항공 아시죠? 예, 스페이스X, LNF, 2차 전지,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AI부터 시작해서 오늘 빠진 기업들의 악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보면. 오늘 3% 빠졌으니까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시장 색깔 자체가 그래요. 미국도 똑같고 AI 빼자 이런 지금 생각들이 워낙 강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 빠졌는데 이거 뭔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장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죠. 1조 1,000억. 12월에 좀 사나 싶었는데 좀 팔아버렸고 섹터는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언급해서 뭐 탈모 치료 좀 올랐고 엔터주 오랜만에 올랐고요. 통신주, 방어주, 화장품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끝. 다 전멸했어요. 2차 전지, 로봇, 뭐 우주항공, 스테이블 코인, 반도체, 예. 인터넷 대표죠. 네. PCB 뭐 할 것 없습니다. 자동차, MLCC. 예.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다 그냥 매물이 쏟아진 좀 약간 짜증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방송은 다 해 드렸고요. 예. 오늘 내용이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보통 한 지금 6-7 개월 올랐죠. 시장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쫙 오르다가 쉬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2-3달 쉬는 거거든요, 보통. 그래서 최대 1 월까지 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번 조정은 또 괜찮은 주도주를 편입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고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장은 되게 피곤해합니다. AI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좀 진짜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로 번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음식료 강했잖아요. 그죠? 한국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당분간 며칠은 좀 이럴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예, 시장 그렇다고 시장을 도망가지 마시고 잘 인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좀 고생하셨고요. 좀 오늘 힘드실 텐데 예, 오늘은 좀 머리도 좀 식히시고 오늘 같은 날하면 공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전 내일 또 오전 라이브가 있어서 오전 라이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